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 첨단 과학산업단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정읍시와 주식회사 이젠 B&H가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18일 이젠 B&H와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파리의 콜라겐을 추출해 제품화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젠 B&H가 정읍 첨단 과학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젠 B&H는 해파리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보습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읍시와 주식회사 이젠 B&H와의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 연구개발 특구,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대 국책 연구소가 있는 정읍이 생명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 과학산업단지에 이젠 B&H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소수력 발전 설비 시설을 도입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증대합니다. 이로써 연간 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이 소수력 발전 설비 시설을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소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오는 5월까지 7천만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3kW 소수력 발전 설비를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처리수를 버리는 것을 다시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수력 발전 설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 완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kW 정도, 월 한 전기세 요금으로 따지면 9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매우 미흡한 그런 양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설비 시설은 연간 25,000kW의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부터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와 메탄가스를 활용한 화조 가온 및 슬러지 처리 시설 가동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 환경사업소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통해 기존 슬러지 처리 방식인 중력 농축, 기계 탈수, 탄화순으로 처리되던 방식에 원심 농축과 혐기성 소화 공정을 추가해 슬러지를 감량시킴에 따라 외부 처리비를 전액 감소시켰으며 LPG 대체 연료인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소화 효율 증대에 따른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남원 환경사업소에서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2010년 7월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순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결혼 후 6개월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전주 시민이면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신혼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 항목은 총 23종으로서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비형 간염, 간 기능 검사, 팔종과 심혈관 질환 4종, 신장 기능 3종과 함께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매독,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 정읍시가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우기를 맞아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관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14개소 가운데 지금까지 11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도 발생하지만 또 우기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실대에서
저지대 및 그 배수 불량 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재해 예방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3개소 중 덕천천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2019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실지구와 칠보 와우지구 등의 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개장한 전라북도 남원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에 지난 1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선 농산물 1일 유통을 원칙으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3월째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매출 6억 7,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남원 지역 350여 명의 교육을 받은 농가가 5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고 포장, 진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전량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는 유통 단계를 축소해 생산자는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남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투어 코스 중에 로컬푸드를 찾아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지역민들과 타지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시간 절약 및 편리성을 한층 더 높였으며 로컬푸드에 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면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방문은 물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 원예 허브과는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가 없거나 면적이 작은 농가를 파악해 하우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원예 로컬푸드가 생겨 기존 도매시장보다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소득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월락동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K랜 유희광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전북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길게는 20년간 방치된 건물도 있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도내 곳곳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오가는 등 위험 요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권 분쟁 문제에 휩싸여 재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확대된 처리 비용 때문에 쉽사리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이 현재 4건인데 방치 건물로서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고 50% 이상의 공정이 됐기 때문에 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정력이 좋은 사업 주체가 나타나서 그 토지를 확보하고 그 소유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사업 주체가 사업을 재착수함으로써 이 주변 환경이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로는 익산 소재 여산 컬처타운과 정읍 소재 한교 임대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약 20년간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 중이며 전북도에서 안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부지였던 호동골 지역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생태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예정지는 과거 쓰레기 매립 부지였던 호동골 지역으로 이곳은 현재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곳에 생태놀이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휴식공간 확충 사업의 일환인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생태놀이터는 다양한 자연생태 요소를 활용해
놀이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와 휴식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교육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첨단 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바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이런 공간에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어머니들도 같이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생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가 새로운 자연과 하나 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자아내는 강천산에 봄꽃나무와 계곡들이 어우러진 봄이 찾아왔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희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는 강천산의 비경을 감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달리 긴 산책로로 이뤄진 강천산은 병풍폭포, 부장군 폭포를 비롯한 수많은 계곡들과 봄꽃나무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산 풍경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닿게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은 추납추동,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년 내내 사계절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자연 환경을 가진 그런 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뭇잎이 초록초록 돋아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기도 하고 폭포가 떨어져 내려오는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기도 했으며 강천산에 조성된 왕복 5km 구간의 맨발 산책로에서 신발을 벗고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구름다리에서는 추억을 남기고자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편 이날 강천산에는 부산에서 방문한 40여 명의 장애우들이 평지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강천산의 절경을 만끽했으며 걱정스레 산을 방문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이내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걱정 반 마음이 좀 두 갈래 했는데요. 오고 보니까 너무 잘 왔다 이런 생각 들었고 또 와서 폭포가 구석구석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보기가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순창 강천산에서 K랜 유희관입니다. 올해로 56주년을 맞은 4.19 혁명의 기념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전라북도 남원시에 소재한 김주열 열사 묘역광장에서 추모식이 치러졌습니다. 추모식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에 소재한 김주열 열사의 묘역광장에서 엄숙히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내 단체장, 유가족,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열 열사의 양력 소개와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기념사, 추도사, 추모 헌시 낭송, 4.19 노래 제창 등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4.19 기념 행사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존엄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일부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과 함께 기념사, 축사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각종 문화 공연이 열려 행사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다지고 사회적 관심 또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 취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단순 직업 소개로만 끝났던 종전과는 달리 취업 지원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더 적극적인 취업 연결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으로 육아나 가사 등으로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상담, 구직 관리, 직업 훈련,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센터를 통해 올해 1,600명의 구인 구직자를 발굴하고 취업 연계 및 600명의 사후관리 지원인을 확보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